오늘 수업하는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 첫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삼각함수에 대한 제일 첫 파트고요. 그래서 기초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한동안 집에 있다 보니까 아마도 여러분의 좀 약간 마음가짐이 좀 흐트러졌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도 서서히 이제는, 과거에는 집에 있는 게 되게 즐거웠겠지만 이젠 서서히 집안에 갇혀 있는 게 굉장히 괴로울 수도 있고, 뭔가 자기가 생각했던 계획대로 일이 잘 흘러가지는 않을 수도 있어. 그래서 점점 게을러지기 쉬운 그런 기간인 것 같아. 또 봄이기도 하고 날씨도 따뜻해졌고. 그런데 있잖아요, 나태한 건 있잖아. 나태함은 그 순간은 되게 달콤하거든. 되게 달콤하잖아. 집에 있으면 왠지 침대가 나를 유혹하는 것 같다고, 여기 좀 누워줘 라고 나를 유혹하는 것 같은데, 그 순간은 달콤하지만 결코 그 결과는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결과는 비참하거든요. 여러분들 나태해지면 안 돼요. 한순간 마음을 딱 놓는 순간 거기에 익숙해진다고. 그럼 그런 순간에 여러분들은 정말 나중에 비참해질 수 있어. 근데 보통 이렇게 하잖아. 보통 뭔가에 게으른 사람들은 계속 변명을 한다고. 뭔가에 구실을 찾아낸다고. 일이 잘 안 풀릴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뭔가 하기 싫을 때, 그래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뭐를 찾아내냐면 방법을 찾아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무언가 어렵다 하더라도 그 방법을 찾아내. 지금 이 사태가 어떻게 보면은 전 국민적으로 되게 힘든 사태야. 그렇지만 살기 힘든 건 맞아.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들도 되게 살기 힘든 어떤 그런 부분이지만, 정말 부지런하고 현명한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도 무엇인가를 찾아낸다고. 방법을 찾아내요. 하지만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를 하겠어요? 구실을 찾아낸다고. 우리는 변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공부할 때는 절대 스스로랑 타협하면 안 돼요. 지금 딱 그렇게 하기 되게 쉬울 때거든. 마음가짐이 흐트러지고 뭔가 몸속에서 뭔가 계속 그 쌓이는 그 욕구들, 밖에 나가고 싶은데 갇혀있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러면 욕구를 뭔가 분출하고 싶은 그런 뭔가 에너지가 분명히 쌓여 있을 거라고. 우리는 사실은 방방 뛰어야 되는 나이잖아. 에너지가 되게 충만한 나이인데 불구하고 집안에 갇혀있는 거는 에너지 발산한 기회가 되게 필요한 거라고. 그렇다 하더라도 스스로와 타협하지 마세요. 게을러지지 마시고 구실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방법을 찾으시고 그 내에서 스스로와 타협하지 않는,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해두라고. 자, 오늘 새로운 파트를 할 거야. 역시 제일 초반부기 때문에 개념적인 부분을 좀 집중하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이거 놓치면 삼각함수 뒤에 거 다 놓치니까 이 부분은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좀 잘 학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만약에 수학에 집중하지 못하신 분은 다시 한번 인강을 통해서 계속 복습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좀 약간 생소한 개념이 나오는데, 우린 이런 건 좀 알고 있다. 파이라고 하는 게 뭔지는 알고 있어. 파이가 얼마니라고 물어봤으면 대략적으로 3.14 정도 하는 값입니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무리수죠. 뒤에 끝이 없는데 약 3.14라고. 약 3.14야. 대략. 그런데 파이는 몇 도죠? 파이는 180도예요. 각도로 보면은 파이는 180도야. 원의 한 바퀴는 360도죠. 한 바퀴는. 파이는 180도예요. 그러면 얘가 180도라는 얘기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파이는 3.14인데 3.14가 180도래요. 그 말은 180도를 3.14로 나누면 1을 구할 수 있다고요. 1. 그러니까 3.14가 180도니까 그럼 1은 몇 도야? 180도를
3.14로 나누면 돼. 3으로 나누면 60도야. 그럼 3보다 조금 큰 수 나누니까 60도보다 조금 작은 값이 나올 거야. 대충 얼마가 나오냐면 약 57도 정도가 나와요. 그럼 1은 57도예요. 우린 여태까지 이런 1이라고 하는 숫자가 각도로 표시해 본 적은 없었단 말이야. 그런데 사실 1은 57도야.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네, 그치? 1은 57도야. 그러면 1도는 얼마니? 물어봤어. 그럼 1도는 어떻게 하면 돼? 양변을 180도로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1도는 180분의 파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1도가 180분의 파이야. 그럼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들 30도, 45도, 60도, 90도 이런 특수각들은 여기다가 30도면 30을 곱하면 돼. 그럼 30도는 6분의 파이고요. 45도는 45를 곱하면 4분의 파이, 60도는 3분의 파이, 90도는 2분의 파이 뭐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거든. 정확히 말하면 사실은 여기 뒤에 RAD라는 거 라디안이라고 읽어주는데 라디안이 생략된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1라디안이 57도인 거고 파이 라디안이 180도인 거야. 근데 그 라디안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은 생략해서 안 써도 괜찮아요. 자, 그럼 정의를 해볼게요. 그럼 도대체 1, 사실은 라디안이야. 1라디안, 그냥 1이라고 얘기할게요. 1은 57도인데 그럼 그 1은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렇게 정의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 시계가 있잖아요. 시계. 이 시계의 정가운데에서 이 시계의 끝까지 이 길이 반지름이네요. 그러면 이 길이랑 똑같은 실을 3개를 준비하는 거야. 이 실을. 그래서 실 하나를 이렇게 갖다 놓고 또 다른 실을 얘랑 같은 실을 이렇게 홀을 돌리고 또 다른 실을 여기서 중점까지 이렇게 갖다 놓을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야. 그 어떤 원이 있는데 이런 원이 있는데 원의 중심에서 반지름과 똑같은 실을 3개를 준비하자고. 그 실을 3개를 준비해서 하나의 실을 그냥 이렇게 반지름, 또 다른 실은 어쨌든 실은 약간 이렇게 구부릴 수 있으니까 또 다른 실을 이 원줄을 따라서 이렇게 또 다른 실을 이렇게 이어주면 하나의 부채꼴을 만들 수 있어. 무슨 부채꼴이죠?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다 같은 부채꼴이죠. 그럼 그런 부채꼴을 만들었을 때 요 중심각을 우리는 1이라고 정의를 해요. 이게 1라디안의 정의야. 그래서 1의 정의는 결국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은 부채꼴의 중심각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봐봐. 이게 1이면 이 길이가 반지름 그냥 R이라고 할게. R. 그러면 여기도 R이죠. 이거는 호의 길이 L이라고 할게. 근데 이게 1이면 R과 L은 어떻다고요? 같은 값인 거라고요. 근데 이게 부채꼴이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각이 2배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길이도 2배가 된다. 이거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럼 이게 1이 아니고 여기다가 세타로 바꿔주면 그럼 얘도 뭐가 돼? 이거의 세타배가 되겠지. 그래서 어떤 식을 얘기할 수 있냐면 호의 길이 L은 반지름 R 곱하기 세타다 라는 식을 끄집어낼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타는 이제는 도가 아니에요. 뭐 30도, 40도 이런 도가 아니라 말하는 세타는 라디안, 그러니까 1, 2, 뭐 2분의 파이, 3분의 파이 이런 각들을 말하는 거야. 이러한 값들로 얘기한다고. 그래서 L은 R세타라는 식 하나를 얻어낼 수가 있어. 자, 이거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우리는 부채꼴의 넓이를 그동안 원 넓이를 구한 다음에 원 넓이에서 360도분의 중심각 이렇게 곱해서 비례식으로 부채꼴 넓이를 구했지만 이제는 고등으로 넘어가 버리면
부채꼴의 넓이는 뭐가 되냐면 넓이 S라고 할게요. 그 넓이 S는 2분의 1 RL 이렇게 돼요. 어떻게 보면 삼각형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요. 거기서 마찬가지로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 그냥 삼각형 넓이랑 좀 약간 살짝 비슷한 연계지어서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냥 외우기 편하게 그렇게 얘기한 거지만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넓이는 2분의 1 RL이야. 그냥 외우는 거야. 2분의 1 RL. 유도는 간단한데 어차피 유도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론에 다 갖다 놨어. 그냥 외우자. 2분의 1 RL. 그런데 L은 R세타잖아? 그럼 L 대신에 R세타를 집어넣었다고 생각해봐. 뭐야? 2분의 1 R제곱 세타. 이렇게 되겠지. 자, 나는 두 가지의 기본 개념을 얘기했거든. 첫 번째 어떤 개념을 얘기했냐면 파이라고 하는 것은 180도이기 때문에 파이는 180도거든. 파이가 180도야. 그럼 거기서부터 우리는 두 가지의 상황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그러면 1은 뭐냐? 57도. 이건 중요하진 않아요. 몰라도 돼. 1은 뭐냐면 1이라는 것은 그럼 얘를 파이로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1은 뭐야? 정확히 말하면 파이분의 180도야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럼 1도는 뭐냐? 1도는 얘를 180 나누면 되는 거니까 1도는 180분의 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파이는 180도야. 그럼 여기서부터 두 개의 이 상황을 끄집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요. 두 번째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럼 그렇게 했을 때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그 다음에 반지름 R 그리고 이 중심각을 그냥 세타라고 할게요. 세타라는 중심각이 있으면 이 관계는 뭐가 되느냐? 첫 번째 L은 R세타다. L은 R세타다. 요 L은 R 곱하기 세타인 거다. 넓이 S는 2분의 1 RL인데 L이 R세타니까 2분의 1 R제곱 세타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식은 전부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암기를 해야 돼요. 아마 처음에 잘 암기가 안 될 수도 있어. 그런데 그냥 암기하는 거야. 이 정도는 알고 들어가야 된다고. 기본인 거예요. 그냥 기본. 기본이니까 암기를 해두고 시작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 문제를 풀면서 얘랑 관련된 얘기들은 풀면서 노출을 좀 시킬게요. 노출을 시키면서 접근을 할 거고 7-1번으로 넘어갈 건데 7-1번은 부채꼴의 넓이에 대한 문제거든. 그런데요, 일단 부채꼴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이 식이잖아요. 이 식. 우리 7-1번 문제, 기본 문제 7-1번에다가 그냥 그 뭐 왼쪽이든 어디든 요거 있잖아요. 요거 다시 한번 써보세요. 가급적이면 안 보고 L은 R세타, S는 2분의 1 RL, 은 2분의 1 R제곱 세타. 뭐 그림까지 그리는 것도 괜찮아. 일단 쓰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볼게. 7-1번 부채꼴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는 부채꼴에 대한 문제는 보통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유형이 뭐냐면 그냥 이 자체야. 이 자체에 대한 문제야. 그러니까 이 공식을 이용해서 대입해서 뭔가를 구하는 문제가 첫 번째 유형이야. 그게 이 문제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7-1의 일단 1번 문제 먼저 볼게요. 1번. 자, 봤더니 둘레 길이가 8이고 넓이가 4가 되는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래요.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래. 자, 중학교적 사고는 그 중심각의 크기가 막 30도, 45도 이렇게 썼지만 이제는 그냥 1, 2, 3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익숙해져야 됩니다.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그림을 먼저 그리고 그냥 생각을 해볼게. 어떤 부채꼴이 이렇게 있어. 부채꼴이 있어. 뭐 피자처럼 생겼죠? 이 부채꼴에서 여기가 R이고 그 다음에 세타고 L 넓이는 S. 이게 이제 가장 기본
모양인 거야. 기본 모양인 거야. 그런데 첫 번째 둘레의 길이가 8이래요. 오, 둘레의 길이 뭐죠? RRL. 이 R 더하기 L의 8이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넓이가 4래요. 단위 그냥 다 무시할게요. 센티미터 다 무시할게. 그럼 넓이 S는 뭐라고요? 2분의 1 RL인 거잖아요. 그게 4란 얘기야. 그러면 당연히 미지수가 두 개잖아요. R과 L. 식도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연립해주면 값 구할 수 있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연립하자고요. 그러니까 L 대신에 8-2R을 집어넣어주면 그냥 2차식 나오니까 L 구할 수 있고 R 구할 수 있다고. 이 정도는 그냥 다 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구하면 실제 R의 값은 2가 나오고 L은 4가 나온단 말이야. 실제 연립해서 구하면. 그럼 뭐란 얘기죠? 세타는 뭐다? 세타는 L은 R 세타였으니까. 그러니까 L은 R 세타니까 세타도 2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따라서 세타는 2죠. 그러면 세타는 2다. 이게 지금이야 헷갈린다 하더라도 아까 뭐라고 했는데요? 1이 약 몇 도라고요? 1이 대략 57도라고요. 그러니까 세타가 2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 중심각이 약 114도 정도가 나오는 그 각이 됐다라는 거야. 근데 약 2니까 114도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건 정답 그냥 2라고 써야 돼. 아니면 이 뒤에는 사실 뭐가 생략된 거다? 라디안이 생략된 거니까 2라고 쓰거나 RAD라고 쓰거나 이렇게 써야지만 이게 정답인 거야. 라디안은 생략해도 괜찮아요. 2라고 써도 괜찮아. 그래서 각도가 2인 거죠. 2도가 아니라 2인 거라고. 이게 첫 번째 문제야. 첫 번째 문제는 공식에만 대입하면 되는 거야. 누구나 다 푼다고. 그치? 누구나 다 푼다고. 공식은 당연히 외우셔야 돼요. 중요한 공식이니까. 근데 문제는 두 번째 건데, 두 번째 거 이제는 문제 이렇게 돼 있어요. 둘레 길이가 80이고요. 넓이가 최대일 때 넓이와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둘레의 길이가 80에다가 네모 쳐보세요. 둘레의 길이가 80. 두 번째 문제는 둘레 길이가 80이에요. 여기다가 네모 쳐놓고요. 뭐라고 쓰냐면 일정하다. 이 얘기 뭐야? 둘레 길이가 80으로 일정하다는 얘기야. 일정한 거죠. 그러니까 2R과 L을 더했더니만 2R 더하기 L이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값이 일정한데 넓이가 최대래요. 그럼 최대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넓이가 최대. 넓이가 최대. 그러면 이 최대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면은 우리는 여기서 뭔가 생각나는 게 있냐라는 거죠. 뭔가 생각나는 게 있냐. 어떤 값이 일정하대요. 값이 일정한데 최대, 최소랑 관련된 문제는 무엇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었다. 기억나는 거 있니? 수학 하에서 배웠다. 산술, 기하, 평균이었죠. 우린 산술, 기하, 평균은 어떻게 쓰냐면은 합이 일정하거나 곱이 일정하거나 역수관계의 최대, 최소였거든. 그러면 어떤 부채꼴 문제에서 뭔가가 일정하네. 뭔가가 둘레 길이가 일정할 수도 있고 넓이가 일정할 수도 있어. 그럼 뭔가가 일정한데 최대 최소를 구하래. 그럼 이거는 결국 산술 기하 평균으로 풀 수도 있는 거야. 물론 완전 제곱꼴로 바꿔서 문제를 풀 수도 있긴 한데, 그런데 그것보다는 산기로 가는 게 더 깔끔하게 풀려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순수하게 공식 이용해서 푸는 문제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가 일정할 때의 최대 최소. 그렇지? 일정할 때의 최대 최소는 부채꼴에서, 일정할 때의 최대 최소는 산술 기하로 풀 수도 있다야. 자, 그럼 한번 해보자. 둘레 길이는 2R 더하기 L이죠? 그럼 이 문제는 뭐야? 2R과
L을 더했더니만 그 값이 80이란 얘기죠. 80이다. 그럼 그럴 때 넓이는 뭔데요? 2분의 1 RL이에요. 그렇죠? 넓이는 2분의 1 RL. 그럼 얘가 최대란 얘기는 산술기하 평균에서 최대가 될 때는 언제죠? 산술기하 평균이 뭐였는데 A 플러스 B가 크거나 같다 B 루트 AB 이게 산술기하 평균이었고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하더라? A랑 B가 같을 때. A랑 B랑 같다는 얘기는 뭐였어요? A랑 B랑 같다는 얘기는 덧셈으로 연결된 두 덩어리가 같을 때 성립했다. 이게 산술기하 평균이었잖아요. 기억나죠? 그러니까 이 식에서 산술기하 평균을 써주면 결국 2R 플러스 L은 크거나 같다 2 루트 2개 곱한 거 그쵸? 2 루트 2개 곱한 거 2RL 이렇게 되는데 그럼 그때 최대가 될 때가 언제라고요? 얘랑 얘랑 값이 같을 때라고요. 그럼 두 값이 같아요. 근데 더했더니 80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40이고 얘도 40이란 얘기죠. 그래서 따라서 L은 40이고 얘도 40이니까 R은 20이란 얘기고 그럼 L은 R 세타니까 세타는 2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그 상황인 거고 그때의 넓이는 2분의 1 RL이니까 2분의 1 RL 해주면 넓이 400제곱센티미터인 건 알 수 있어. 물론 완전 제곱의 꼴로 바꿔서 푸는 것도 가능은 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조금 더 복잡한 문제들만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산기로 푸는 게 월등히 강력하거든. 그래서 얘는 차라리 그냥 산술기하로 풀 수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자, 우리는 부채꼴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라디안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개념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 지우고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갈게요. 삼각비. 삼각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우린 이미 우리 삼각비를 배웠어. 이미 뭘 배웠냐면 우리가 배운 삼각비는요 딱 이거예요. 이러한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이런 직각삼각형 그쵸? 직각 여기를 A, B, C라고 할게요. 얘가 ABC면 요 변의 길이 뭐가 되는 거야? 소문자 A죠. 우린 통상적으로 각과 마주보는 변, 즉 얘를 대변이라고 하는데 그 대변은 얘의 소문자를 써주는 거잖아. A. 그러니까 여기는 얘의 대변이니까 B. 여기는 C. 이렇게 쓰는데 그럼 거기서 이 각을 세타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세타. 또는 그냥 A. 그럼 사인 A. 즉 사인 세타는 뭐가 되는 거야? 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는 B분의 A가 되더라. 코사인 세타는 B분의 C가 되더라. 탄젠트 세타는 C분의 A가 되더라. 라고 하는 거는 이미 외웠다고. 이미 배웠어. 그런데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거든요. 우린 배운 건 그때 또 복습을 해보면 아마 이렇게 배웠을 거라고.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은 얘가 필기체로 써주면 S니까 우린 S가 필기체로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S. C를 필기체로 그리면 C는 이거잖아. 그냥 T를 필기체로 해주면 T는 이거잖아. 이거. 그래서 사인 여기서 이 모양을 그려주면 이렇게 생긴 모양이 돼야 되는 거니까 사인 A는 이거분의 이거다. B분의 A다.
코사인 C를 그려주면 A를 기준으로 C를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B분의 C다. 탄젠트 여기서 T를 그리면 이렇게 되니까 T는 뭐야? C분의 A다 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외운 애들이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면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안 생기고 얘가 회전된 모양이 생기면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해요? 종이를 돌리기 시작하죠. 종이를 돌려가지고 우리가 외웠던 이러한 모양으로 만들어서 막 푼단 말이에요. 시험을 푸는데 시험지를 돌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풀면은 나중에 헤매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이렇게 배웠다고.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다. 빗변이 뭔지 알아. 빗변은 당연히 직각삼각형이니까 당연히 B가 빗변인 거야, 그렇죠? 이게 B가 빗변인 거잖아. 근데 문제는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라고 외우는 거야. 그럼 도대체 높이가 누군데요? 높이는 세타의 대변인 거예요. 세타의 대변인 거야. 세타의 대변. 아, 이거 미치겠어. 집에서 요즘에 우리 아들 2명이 둘 다 집에 있잖아요. 아, 시끄러워 죽겠는데 이렇게 첫째는 괜찮은데 둘째가 7살이거든요. 8살 올라갔지. 아니 8살이지. 8살. 학교를 지금 못 가고 있으니까 아직 초등학교도 아직 안 가고 집에서 놀고 있는데 너네도 딱 그 나이 때는 그거잖아. 항상 가장 재밌는 말이 똥이잖아. 똥. 맨날 똥 하면 까르르 웃고 막 그러잖아. 24시간 내내 맨날 똥 거리고 있는 거야. 맨날 뭐 똥을 싸네 뭐네 맨날 똥 가지고 노래 부르고 미치겠어 진짜. 대변이라고. 대변. 높이는 세타의 대변이에요. 세타의 대변이야. 그러니까 뭐야?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니까 높이는 뭐라고요? 세타의 대변이니까 A가 높이잖아. 그러니까 사인 세타는 B분의 A인 거라고. 코사인은 뭐죠? 빗변분의 밑변이죠.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죠. 라고 언어적으로 외워두는 게 더 좋아요. 그러면 우리는 종이를 돌릴 필요 없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할 수는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각형을 가지고 이러한 삼각함수를 정의할 때는 언어적으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다. 이런 식으로 언어적으로 암기해 주시면 돼요. 이게 중학교 때 배웠던 부분인데 문제는 중학교 때는 예각삼각형만 가지고 예각삼각형에 대해서만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정의를 배우고 그렇지 않은 다른 삼각형이면 막 돌리고 돌려서 뭐 닮고 뭐 해가지고 각도 구하고 뭐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각도가 세타라는 게 30도가 될 수도 있지만 세타가 120도가 될 수도 있고 세타가 240도가 될 수도 있고 세타가 390도가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그 상황에서 이 사인 세타가 얼마냐 물어봤으면 삼각형을 그려서 푸는 게 되게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각함수의 정의를 하나를 더 알아주는 게 좋은데 이제는 이러한 정의를 생각할 거야. 단위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단위원. 단위원이 뭐죠? 단위원. 그러니까 단위라는 말은 단위는 크기가 1인 걸 말해요. 크기가 1. 그럼 단위원이란 반지름이 1인 원을 말해요. 그래서 반지름이 1인 원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지. 이렇게 반지름이 1인 원이 있어. 여기가 X축, Y축. 좌표 평면에 이 반지름이 1인 원이 있다고. 반지름이 1인 원이야. 1인 원이야. 그러면 이 원 위에 하나의 점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 점 P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 그래서 원점에서 P까지 이렇게 그었을 때 우리는 항상 이게 X축에서 이쪽 방향으로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가는 각을 양의 각, 플러스 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각을 그냥 세타라고 생각을 해보자. 세타. 자, 우리는 여기서
삼각비를 얘기하려면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점 P에서 무조건 X축의 수선을 내리는 거야. P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수선을 내리는 거야. 만약에 P가 여기에 있으면 그러면 여기서 X축의 수선을 내리는 거야. 만약에 P가 여기에 있으면 그럼 여기에서 X축의 수선을 내리는 거야. 만약에 P가 여기에 있으면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X축의 수선을 내리는 거야. 됐죠? 그럼 그렇게 수선을 내려서 이러한 삼각형, 이러한 삼각형, 그런 것들을 어쨌든 만든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자, 요 삼각형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러한 삼각형을 만들었어. 이러한 삼각형을. 왜 반지름이 1이 원이니까 이 길이 1이죠. 이 길이 1이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뭐죠? 코사인 세타는 얘분의 얘잖아요. 얘분의 얘인데 그러면 요 놈 2로 1이니까 그럼 1분의 얘가 뭐야? 코사인 세타죠. 그러니까 그냥 얘가 코사인 세타죠. 맞아요? 사인 세타는 1분의 이거야. 그러니까 1분의 얘가 사인 세타니까 그냥 얘가 사인 세타죠. 다시요. 이 점 P의 좌표를 x, y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럼 그 x는 뭐랑 똑같은 값이란 얘기니? x는 코사인 세타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x가 이거니까 이 길이가 코사인 세타잖아. 그래야지만 1분의 코사인 세타가 코사인 세타 맞잖아. 그러니까 이 x가 코사인 세타고 이 y가 사인 세타인 거야. 이게 삼각함수의 정의예요. 그럼 다시 삼각함수 정의는 뭐냐면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지름이 1인 원을 그렸을 때 점 P가 위치한 그 삼각형 꼭 삼각형이 아니어도 괜찮아. 점 P가 위치한 그 점의 좌표를 x, y라고 한다면 x가 코사인 세타고 y가 사인 세타라는 얘기야. 코사인 세타는 x값, 사인 세타는 y값인 거라고. 이게 삼각함수의 정의예요. 됐죠? 반지름이 1인 원에서의 x, y가 코사인, 사인인 거라고. 물론 탄젠트의 정의도 여기서 말을 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나올 때 그때 얘기를 할게요. 너무 깊게 가진 않을게. 그냥 코사인과 사인, 그것은 단위원에서 반지름이 1인 원에서 x가 코사인이고 y가 사인이다. 됐나요? 우리는 두 가지의 얘기를 했어. 하나는 이 삼각형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정의를 얘기했고 두 번째는 원을 이용해서 코사인과 사인, 물론 탄젠트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탄젠트는 물론 C분의 A이긴 한데 이 C분의 A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랑도 같은 말이죠. 왜요? 코사인 세타는 B분의 C죠? 사인 세타는 B분의 A죠? 그럼 B분의 C분의 B분의 A를 해버리면 C분의 A가 나오죠? 그러니까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에요. 됐죠?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야. 그러면 뭐 끝났죠? 여기서 탄젠트 세타를 구하라 코사인분의 사인, 즉 x분의 y를 구해주면 돼요. 이게 삼각함수에 대한 두 가지 포인트, 두 가지 관점에 대한 얘기였어. 이걸 가지고 7-2번 문제를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7-2번. 얘를 지울게요. 지우고 7-2번으로 가보자고. 문제는 오늘 되게 적어요. 몇 개 안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문제 하나하나를 하기 위해서 개념들을 잡기 위한 과정이 좀 길어. 그래서 실제로 수업은 그렇게 좀 짧게 진행되지는 않을 건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찍 끝날 거야. 그래서 오늘은 일찍 끝나고 나서 지수로그 파트에 대해서 테스트 봅니다. 오늘은 만약에 시간이 좀 부족하면 오늘 데일리 테스트는 안 보고요. 대신에 인증 테스트로 갈게요. 시간이 남으면 둘 다 보고 그렇게 좀 진행할게. 7-2번이래요.
7-2번에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AB의 길이가 3 곱하기 BC의 길이랑 같다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을 구하라. 이게 1번 문제였어. 우리는 삼각형을 예쁘게 그리면 참 좋을 건데 사실 뭐 어떻게 그리는 게 가장 예쁘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삼각형을 그려서 삼각비를 만든다면 문제가 사인 A, 코사인 A, 탄젠트 A를 구하라는 게 문제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 아까 했던 이런 직각삼각형 만들 때 여기가 A인 게 그게 구하기가 제일 편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만들어서 A, 그 다음에 C가 직각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는 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하는 게 조금 쉬운 삼각형 모양인 거지? 맞지? 삼각형 그린다면 보통 이렇게 그릴 거 아니야. 그럼 거기에서 A에서 B까지의 길이가 이 길이가 A부터 B까지 길이가 B에서 C까지 길이의 3배랑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길이를 그냥 A라고 놓으면은 이 길이는 3배니까 3A가 된다 이 얘기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여 이 밑변의 길이는 2루트 2A가 되는 건 알 수가 있네요. 끝났잖아. 사인 A는 뭐다?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인 A는 3A분의 A니까 3분의 1이네요. 자, 지금은 삼각 B입니다. 삼각 B. 뭐야? B. 닮음이죠. 그렇죠? 닮음이기 때문에 길이의 B가 1:3이다 이런 말이 있으면 그거를 A, 3A 이렇게 놓고 풀어도 되겠지만 귀찮으면 그냥 이 길이 그냥 1로 놓고 풀어도 상관은 없어. 어차피 비율은 일정한 거니까. 그래서 귀찮으신 분들은 저 A 다 생략해서 숫자만 쓰고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 사인은 그냥 3분의 1인 거죠. 코사인은 3분의 2루트 2인 거고, 탄젠트는 2루트 2분의 1. 뭐 유리화해주면 4분의 루트 2가 되겠네요. 그래서 1번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정의에 의해서 중딩 수준으로 풀 수 있는 문제였어. 어쩌다 보면 두 번째 문제 이런 것도 결국 풀 수 있는데 실제로 내신을 하다 보면 이 삼각비에 대한 문제가 많이 풀게 되잖아요. 중학교 때, 중3 때. 그런데 풀다 보면 있잖아. 나중에 이런 거 다 외우게 된다. 사인 30도 이건 당연히 알아. 우린 외우고 있지 않아요? 사인 30도 얼마죠? 사인 30도 2분의 1.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이 정도는 외우고 있다고. 사실 외우고 있어야 돼. 근데 많이 풀다 보면 나중에 사인 15도, 탄젠트 15도 이런 거 외우는 애들 되게 많아. 왜? 내신에서 나오거든. 실제 중등 내신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하다 보면 유도하다 보면 되게 짜증이 나요. 짜증나다 보니까 아예 그 결과를 암기한 애들도 상당수 많더라고. 근데 아직까지는 암기는 하지 맙시다. 그 정도는 그냥 우리는 30도, 45도, 60도 정도의 특수각만 암기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다 유도하면 되는데, 두 번째 문제가 그거죠. 저 그림을 이용해서 사인 15도랑 탄젠트 15도의 값을 구해보재요. 저 그림을 이용해서. 그러면 실제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구해보자고. 어떤 그림이냐면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특수한 삼각형 하나가 있는 거거든. 여기가 30도, 90도, 여기가 60도인 특수한 삼각형이 있는데 얘를 쭉 더 연장을 해서 다음과 같이 만들어준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15도가 되도록 만든 거야. 15도가 되도록. 됐죠? 자, 이제 값을 구해볼게. 자, 우린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으면 이 자체로 풀거나 아니면 보조선을 그리거나 둘 중 하나인데, 만약에 보조선을 긋는다면 여기서 이쪽에 수선을 내려주면 돼요. 이렇게 수선 내려주면 되거든. 근데
보조선 그리지 않고 그냥 문제를 풀게요. 이 자체로. 자, 생각을 해보자. 일단 우리 1번 문제 풀 때 어차피 삼각 B면 B이기 때문에 이 A라는 문자는 크게 중요하진 않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30도, 60도, 90도니까 하나의 변으로만 나타내서 30도랑 마주보는 변을 1, 여기가 2, 여기가 루트 3. 일단 이 정도는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나타낼 수 있어. 각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30도야. 이게 30도야. 그럼 여기는 뭐다? 여기는 150도죠. 이게 150도인데 여기가 15도예요. 아, 여기도 뭐다? 15도다. 여기도 15도다. 그랬더니만 이 삼각형이 뭐가 되는 거야? 이등변 삼각형인 거야. 이등변이니까 따라서 이 길을 2로 놨으면 요 길이도 2가 되겠네요. 됐죠? 그럼 우리는 이 15도, 이 각도에 대한 삼각비를 알려면 뭐만 구하면 된다? 빗변의 길이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 빗변 길이 어떻게? 피타. 그래서 거기 변은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돼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 피타에 의해서 이 AB 길이를 제곱해버리면 이거의 제곱은 요거 BC의 제곱, 그러니까 2 플러스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 1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거 실수 구하면 실수 4, 3, 1 8인가요? 더하기 4 루트 3 이거죠. 제곱했더니 이거니까 그러니까 AB 길이를 여기에 루트를 씌운 건데 친절하게 나와 있어. 문제가 뭐래요? 여기에 루트를 씌우면 제일 끝에 그놈을 루트 6 플러스 루트 2로 보겠다 라고 돼 있거든. 아, 얘가 루트 6 플러스 루트 2인 거라고. 따라서 빗변 길이 구했으니까 15도에 대한 코사인, 사인, 탄젠트 1번처럼 구해낼 수 있잖아요. 됐죠? 그러면 별로 어려운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이것만 15도가 되는 상황이면 아, 이거 15도 이등변이다. 이것만 끄집어낼 수 있었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었다. 그럴 수 있었다. 이게 문제였었고, 그러니까 이 정도 문제는 그냥 내신에서도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내신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인 거야. 자, 그러면 지금은 기본적인 예각들에 대한 삼각비를 물어본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도가 90도를 넘어갈 수도 있다고, 뭐 사인 120도를 구한다든가 또는 뭐 사인 390도를 구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제 그 각도들에 대한 이해를 먼저 얘기를 좀 해볼게요. 각도에 대한. 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보통 우리는 각도다라고 한다면 XY 평면에서 이 평면에서 하나의 점이 있다고 생각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 정도의 어떤 점이 있어. 근데 그 점을 A, B라고 놓고 이 점을 P라고 하고 얘를 원점 O라고 한다면 그러면 O에서 P까지 이렇게 선을 그을게요. 그러면 이 점 P까지 이루는 각이다 라고 한다면 우린 뭐를 얘기하냐면 이쪽에서 이렇게 가는 일반적인 이 각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요 최소의 요 각도가 실제 각도기로 쟀더니 이 각이 30도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냥 각도기로 재봤더니 30도였어. 그러면 우리는 이 P의 동경의 위치, 그 각도가 몇 도니라고 물어본다면 이 P의 일반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용어는 잘 몰라도 있잖아요. 어쨌든 P의 일반각이 얼마냐? 라고 물어봤으면 30도다 이렇게 말하진 않고요. 왜냐하면 P까지 가기 위해서 실제로 이렇게 간 걸 수도 있지만 P까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온 걸 수도 있고 실제 P까지 가는 과정이 얘가 원을 뭐 2바퀴를 돌고 나서 이렇게 온 걸 수도 있고 또는 P까지 가기 위해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간 걸 수도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P가 몇 도니라고 물어본다면 P는 이렇게 얘기해요. 몇 바퀴를 돌았느냐. 몇 바퀴를 돌았느냐. 근데 원의 한 바퀴는 몇 도인데요? 360도죠. 그러면 이 P의 일반각은 360도 한 바퀴에 N은 정수야. 뭐 0일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어. 그러면 그렇게 360도를 N번 돈 다음에 거기다가 더하기 30도를 더 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일반각이에요. 우리가 각도를 얘기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이게 30도처럼 보이면 이 P가 X축과 이루는 각은 30도가 아니라 360도의 정수배 더하기 30도인 거야. 물론 얘를 라디안으로 고치면 아까 파이가 몇 도라고요? 파이가 180도라고요. 그럼 360도는 뭐다? 2파이죠. 그럼 얘를 라디안으로 고치면 이것은 얘는 2파이니까 2파이 곱하기 n, 그러니까 2n 파이 더하기 30도는 몇 파이다? 파이가 180도죠? 파이가 180도니까 파이가 180도니까 30도는 양변을 6으로 나눠야 되는 거죠? 더하기 6분의 파이다. 이렇게 써주기도 해요. 두 개는 같은 표현이야. 그럼 문제에서 둘 중에 어떤 거로 쓰느냐? 그냥 보기를 보고 1번, 2번, 3번, 4번, 5번 보기가 이렇게 라디안으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표현하고 보기가 각도로 표현됐으면 이렇게 표기하고 주관식이면 둘 중에 그냥 마음대로 꼴리는 대로 표현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어렵지 않죠? 자, 이게 우리가 각도를 나타내는 방법인데 그러면 이게 만약에 요 빨간색처럼 이렇게 가는 거면 실제로 걔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여기서 거꾸로 가는 각은 뭐야? 마이너스예요. 시계 방향은 마이너스 각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면 먼저 360도만큼 마이너스 1만큼 가고 나서 그 다음에 더하기 30도를 갔다 이렇게 된 거야.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는 거다. 이게 일반각인데 그럼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에서 세타라는 각이 있대요. 그 세타가 제 2, 4분면의 각이래요. 세타가 2, 4분면의 각이래요. 그럼 그 세타를 어떻게 식으로 나타낼까? 2, 4분면이면 여기잖아요. 여기. 그러면 세타가 2, 4분면 위에 있다는 얘기는 점 P가 여기 어딘가에 있다는 얘기거든? 맞죠? 그럼 점 P가 어딘가에 있으면 그 각도가 세타인데 그럼 그 세타는 뭐라고요? 일반각으로 나타내려면 단순히 여기 이것도죠? 90도죠? 여기가 이렇게 90도잖아. 그 다음에 여기는 180도잖아. 그럼 2, 4분면이면 90도랑 180도 사이다. 이렇게 쓰면 안 되고 항상 그 앞에 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세타가 2, 4분면의 각이면 그 세타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에서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 사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내야 된다고요. 이게 4분면의 각을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일반각에 대한 내용이고 그게 9번과 10번의 이론이야. 원래 이론이 좀 길어요. 지금 문제 지금 몇 개 풀지도 않았는데 계속 이론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론 얘기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야. 그러면 우리는 지금 10번에 있는 4분면에 대한 얘기를 한 거야. 자, 거기에 2, 4분면의 각이라고 되어 있죠? 10번 아래 보면은 1, 2, 3, 4, 2, 4분면의 각에다가 이거 써놓으세요. 이거. 세타가 2, 4분면의 각이면 이렇게 나타내라고요. 이런 식으로. 뭐 1, 4분면, 2, 4분면, 3, 4 다 마찬가지의 구조겠죠? 마찬가지 구조겠죠? 일단 이렇게 나타내고 그 다음에 학습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타내고
자, 하나만 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까요? 문제를 풀게요. 그럴까? 쉬어야 되나? 야, 이거 참 하지도 않았는데. 자, 일단 이론 하나만 더 얘기를 좀 할게요. 이론 하나만. X축과 Y축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아까 우리는 코사인 세타의 정의는 뭐였다? 코사인 세타는 반지름 1인 원 위에서의 코사인은 X값이다. 코사인 세타는 X값이다 라고 얘기했죠. 사인 세타는 뭐였어? Y값이었죠. 기억나요? 다시요. 반지름이 1인 원이 있는데 이러한 반지름이 1인 원이 있는데 이 원에서 어떤 점P가 여기에 있으면 이 점P의 좌표는 뭐가 된다고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 세타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 각을 말한단 말이에요. 됐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요. 1사분면에 점P가 있다면 코사인의 부호는 뭐겠어요? 양수죠. 왜요? 코사인은 무슨 값이니까? X값이니까 코사인은 그냥 원 위에 있는 X값이야. 사인은 뭐야? 원 위에 있는 Y값이란 말이죠. Y값. 그러니까 1사분면에 있는 놈들은 X값 양수잖아. Y도 양수잖아. 그러니까 코사인도 양수고 사인도 양수죠. 탄젠트는 뭔데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양수분의 양수는 양수죠. 그리고 여기는 코사인, 사인, 탄젠트가 전부 다 양수네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올이라고 쓸게. 올. 뭐야? 전부 다 양수란 얘기야.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다 양수다. 그런데 이사분면에 있는 놈들은 이거는 x의 부호는 뭔데요? 음수잖아요. 여기는 x는 음수죠. 그러니까 뭐야? 코사인은 음수란 얘기죠. 여기는 y가 양수잖아요. y는 사인이란 말이야. 사인은 양수죠. 그럼 당연히 코사인분의 사인은 음수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럼 여기는 누가 양수인 거야? 사인이 양수인 거죠. 그래서 이사분면에 있는 애들은 사인 값이 양수야. 3사분면은 여기는 어떤 값의 부호가 양수죠? 있나요? x값 음수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코사인이 음수란 얘기죠. y도 음수잖아요. 그 사인도 음수죠. 근데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음수분의 음수는 양수네요. 아, 3, 4분면은 탄젠트가 양수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4, 4분면 여기에 어떤 값이 있다면 이 값 중에는 뭐야? x값이 양수잖아. x보다 코사인. 그럼 코사인이 양수네요. 따라서 우리는 각 사분면에 따라서 양수가 되는 값들을 생각한다면 양수가 되는 값은 올, 싸, 탄, 코가 된다고. 올, 싸, 탄, 코. 올, 싸, 탄, 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아이들은 그냥 1, 2, 3, 4, 4분면 올, 싸, 탄, 코라고 그냥 암기해요. 그렇죠? 올, 싸, 탄, 코. 올, 싸, 탄, 코. 예전에 선생님은 예전에 한 20년 전에 선생님은 페인이었어요. 페인이었어. 나는 진짜 페인이었어. 아침에 집을 나가서 PC방에 가서 한 15시간 정도를 PC방에 처박혀 있다가 집에 가서 잠을 자고 다음날 또 가고, 그러니까 이런 생활을 거의 1년을 한 것 같아. 그랬었어. 친구들과 같이. 사실 그때는 거의 모든 대학생들이, 남학생들이, 많은 대학생이 나랑 비슷한 생활을 했었어요. 뭐 때문에? 스타크래프트 때문에. 이 스타크래프트 때문에 페인 생활을 했었거든요. 뭐야? 올 스타크래프트야. 맞죠? 올 스타크. 네. 이렇게 외울 수도 있고요. 크리스마스. 뭐야? 크리스마스. 올 산타크로스. 올 산타크로스. 이렇게 외울 수도 있고, 뭐 에로틱 버전으로는 얼싸안고 이렇게 외울 수도 있겠죠. 근데 그냥 우리는 정직하게 그냥 올싸탄코 그냥 이렇게 합시다. 뭐하러 그냥 굳이 이 정도를
뭐 에로틱 보드로 외울 필요는 없잖아. 그치? 뭐 얼싸안기 뭐 얼싸나. 올싸탄코라고 됐어요? 1, 2, 3, 4 보면 뭐야? 양수가 되는 놈은 올싸탄코야. 올싸탄코.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탄젠트만 양수란 얘기고 이상 오면은 코사인만 양수란 얘기예요. 올싸탄코. 그럼 그때 코사인은 뭐다? 사실은 x값입니다. 사인은 y값인 거야. 됐죠? 삼각함수의 정의라고요. 삼각함수의 코사인은 반지름인 1인 원 위에 x값, 사인은 y값. 그러니까 그 값의 부호를 생각한다면 올싸탄코가 된다라는 거죠. 별로 어렵진 않죠? 어렵진 않죠? 우리는 그 삼각함수의 값을 구할 때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풀 수도 있는데 좌표평면에 나타내서 풀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 중에서 뭐가 더 편할지에 대해서는 계속 사실 고민을 좀 해보고 문제를 풀면서 가장 편한 방법을 찾아 나가야 돼. 추후에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배우기 시작하면은 그래프를 통해서 그 값들을 또 구할 수도 있기도 해요.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을 계속 제시를 좀 해줄 건데 첫 번째는 1번은 이미 좌표로 주어진 상황이거든. 문제가 뭐냐면 원점과 마사, 마삼을 지나는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가 세타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을 구하시오. 이게 문제였어. 뭔 말이야? 0,0이 있고 마사, 마삼이 있다는 얘기니까 그럼 마사, 마삼을 찍어보면 한번 이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 마사, 마삼 한 이 정도의 정 P가 있어서 5에서 P까지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하겠다. 사실 그 얘기는 뭐냐면 세타에 대한 얘기는 사실 요 각은 아니라 각이 세타라고 했으니까 여기부터의 이 각을 말하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좌표로 나타냈을 때의 삼각함수를 구할 때는 여기까지에 대한 각에 대한 값을 구하지 마시고요.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건데 직각삼각형은 5에서 P까지를 그었으면 무조건 P에서 X축의 수선을 내리는 거예요. P에서 X축의 수선을 내리는 거지. 그러면 P에서 X축의 수선을 내리면 직각삼각형 하나가 만들어지거든. 그럼 그 직각삼각형이라는 것이 요 삼각형을 얘기하는 거고 우린 그럴 때 그냥 그 세타에 대한 값을 삼각형 내에서 찾으려면 그냥 이 각이다, 이 각이다. 원점과 이루는 그 각을 생각해주면 되거든. 그런데 올싸탄코 기억나죠? 올싸탄코. 여기에 있는 놈들은 모든 놈들이 다 양수였고 여기는 사인만 양수였고 이게 탄이니까 여기는 탄젠트만 양수고 여기는 코사인만 양수니까 실제 여기에 있는 삼각형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이 삼각형에서는 누구만 양수인 거야? 탄젠트만 양수고 실제 사인과 코사인 값을 구하면 음수값이 나와요. 그렇긴 한데 나는 이렇게 풀거든. 나는 이 x가 마사잖아요. x가 마사잖아. 그럼 이 삼각형에서 요 변의 길이를 나타낼 때 변의 길이 무조건 양수이지만 좌표가 x가 마사니까 그녀를 마사다라고 쓰자 이거지. 이 값은 뭐야? y좌표가 마삼이잖아. 그러면 여기를 뭐라고 써? 마이너스 3이라고 쓰자는 얘기야. 그런데 빗변은 무조건 길이야. 무조건 길이야, 길이. 그러니까 이 길이는 그냥 5인 거야. 이렇게. 그러면 사인 세타는 뭐가 되는 거야?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다라고 했으니까 높이는 세타의 대변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세타의 대변, 얘가 높이인 거잖아. 그러니까 사인 세타는 5분의 마삼인 거고요.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코사인은 5분의 마삼. 탄젠트는 마사분의 마삼이니까 탄젠트는 4분의 3. 실제로 탄젠트 값만 플러스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래서 좌표 평면에 삼각형을 그릴 때는 이렇게 풀면은 그러면 우리는
실수하지 않고 풀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죠? 이해되죠? 그래서 이 동경, P가 움직이는 각도다. 움직인다. 동경이라는 얘기고, 그 동경에서 X축의 수선 내려서 직각삼각형 만들고, 그 다음에 좌표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고려해서 표시를 해라. 그리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첫 번째 문제인데, 두 번째 문제도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어. 사인 4분의 9파이를 구하래요. 그 4분의 9파이는 어디에 있냐 이거죠. 동경을 본다면. 동경으로 본다면 사인 4분의 9파이는 이 한 바퀴가 뭔데요? 2파이잖아요. 한 바퀴가. 그러면 이 4분의 9파이라는 것은 2파이에다가 4분의 파이를 더한 거야. 맞죠? 4분의 9파이니까 4분의 8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야. 그 4분의 9파이 위치는 어디다? 이쪽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가는 게 플러스 각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한 바퀴 2파이를 간 다음에 4분의 파이를 더 간 거라고. 그러니까 얘에 해당하는 위치는 이렇게 돼서 요 각이 뭐가 되는? 실제로는 4분의 파이가 되는 그 각에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X축에 수선을 내려서 이 삼각형을 생각한다면 그때의 사인 값이 얼마냐가 문제니까 4분의 파이 몇 도인데요? 4분의 파이 몇 도죠? 파이가 180도라고 했잖아. 파이가 180도니까 2분의 파이는 90도죠? 그럼 4분의 파이는 45도죠. 45도라고요. 45도, 90도, 1대 1대 루트 2. 그럼 그때의 사인은 루트 2분의 1. 됐죠? 그래서 얘는 루트 2분의 1, 유리와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거 알 수 있어. 코사인 3분의 14파이 어딘지 찍어보자고. 그러면 한 바퀴가 2파이니까 3분의 14파이는 3분의 12파이에다가 3분의 12파이가 4파이죠? 거기다가 3분의 2파이를 더 더한 거야. 뭔 말이니? 이쪽으로 두 바퀴를 돌고 나서 다시 3분의 2파이를 더 간 거야. 3분의 14파이가 2파이에다가 4파이에다가 3분의 2파이를 더 간 거다 라는 건데 3분의 2파이가 몇 도인데요? 3분의 2파이는 파이가 180도니까 3분의 2파이는 120도죠. 그러니까 얘의 위치는 두 바퀴를 돌고 다시 120도를 더 간 거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120도가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X축에 수선 내리라고 했고 그럼 이쪽은 60도인 거라고. 여기가 120도니까 그럼 그때의 코사인 값이야. 우리는 알고 있잖아. 여기가 60도고 90도고 30도면 특수삼각형인 거 알고 있고 그럼 특수삼각형이니까 길이가 1대 2대 루트 3이다. 그런데 부호는 얘는 플러스지만 이때 X값5는 마이너스로 쓸 수 있더라. 따라서 그때의 코사인은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죠. 탄젠트 마이너스 4분의 9파이는 마이너스는 뭐야? 이제는 시계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그 시계 방향으로 4분의 9파이만큼 가는 거거든요. 4분의 8파이가 2파이죠. 그러니까 4분의 9파이로 간다는 얘기는 뭐야? 먼저 4분의 8파이 한 바퀴를 돌고 나서 다시 한번 4분의 파이만큼 거꾸로 간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쪽이 4분의 파이가 되는 이 상황에 있는 탄젠트 값이니까 길이비가 1대 1대 루트 2가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여기가 1이고 이거 좌표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 루트 2가 되는 상황에서의 탄젠트는 마이너스 1인 거다. 마이너스 1.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푸는 게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지금은
원 위에서 한번 각도를 연습하기 위해서 이렇게 풀었지만 나중에요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안 푼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 풀어. 근데 마치 그게 한 다음 시간 정도까지만 돼도 이렇게 풀면 안 되거든.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안 풀 거 차라리 지금 시간을 허비하는 게 아니죠. 지금 시간을 투자해서 조금 더 편한 방법을 가보자라는 건데 각 바꾸기라는 공식을 얘기할 거야. 워낙 푸는 방법은 되게 많거든요. 되게 많은데 선생님이 가르쳐본 결과 내가 아이들을 가르쳐본 결과 학생들이 가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다음과 같아요. 자, 어떻게 바꾸냐면 이렇게 바꾸는 거야.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탄젠트가 됐던 간에 뭐가 됐던 간에 그 놈을 다음과 같이 쪼개는 거야. 2분의 파이 곱하기 n 더하기 또는 마이너스 세타의 꼴로 쪼개는 거야. 이렇게 2분의 파이 곱하기 n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의 꼴로 바꿔주는 거죠. 2분의 파이가 몇 도죠? 90도예요. 파이가 180도니까 그러니까 90도의 어떠한 정수배에다가 세타를 더하거나 빼는 꼴로 각을 다 바꾸라고. 그럼 그렇게 바꿨을 때 만약에 이 n이 짝수인 경우랑 만약에 이 n이 홀수가 되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한다면 n이 짝수면 사인은 그냥 사인이에요. 코사인은 그냥 코사인이고요. 탄젠트는 그냥 탄젠트예요. 그리고 그냥 세타를 쓰는 거야. 단 요 앞에 부호가 플러스가 될 수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데 그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몇 사분면이냐에 따라서 올사탄코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다시 n이 홀수일 때는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꿔요.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꿔요. 탄젠트는 탄젠트의 역수로 바꾸고 그냥 역시 세타를 쓰는 거야. 역시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결정돼요. 올사탄코로. 아, 이제 이게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뭔 말인지 잘 모를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이 값을 구해볼게. 한번.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이론을 얘기해볼게요. 자, 첫 번째 거부터 사인 4분의 9파이를 구해볼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4분의 9파이를 2분의 파이로 쪼개라고요. 그럼 4분의 9파이는 뭐랑 같냐면 사인 2분의 파이가 일단 4분의 9파이는 뭔데? 2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니까 2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니까 2분의 파이가 4개가 있는 거에다가 4분의 파이를 더한 거랑 같아요. 맞죠? 그러면 자, 요 4가 뭐다? 짝수다. 짝수일 때 어떻게 한다? 얘는 그대로 사인인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자리가 없다. 그대로 사인 4분의 파이. 그냥 그대로 사인 뒤에 세타를 그냥 쓰는 건데 그런데 자 얘가 몇 사분면이죠? 4분의 9파이는 1사분면에 있는 거 아닌가요? 맞죠? 4분의 9파이니까 여기가 아까 여기였잖아. 여기 1사분면이잖아. 1사분면에서 사인의 부호보다 양수다. 왜? 1사분면은 모두 양수거든. 그러니까 이 앞에 부호가 플러스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냥 사인 4분의 파이랑 똑같은 거야. 즉 사인 45도인 거야. 2분의 루트 2라고요.
그러면 코사인 3분의 14파이를 구해버리면 3분의 14파이는 아까 이거였죠? 이거는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데 얘는 코사인 그럼 2분의 파이가 몇 개가 있어야 되냐면은 9개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다가 더하기 6분의 파이를 더하면 얘랑 값이 같아져요. 실제로 그러니까 얘를 2분의 파이로 나눠주는 거죠. 몫이 6개가 나온다고요. 9개가 나온다고요. 거기다가 이 값을 더하면 이 둘은 서로 똑같은 값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거든. 실제로 뭐야? 요거는 2분의 파이가 8개죠? 그러면 여기서 2분의 파이가 더 있죠? 그러면은 3분의 2파이에서 2분의 파이를 더하면 6분의 파이가 남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바꿔주면은 이제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이꼴 9는 홀수니까 9가 홀수면 코사인은 뭘로 바뀐다? 홀수일 때는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꿔야 돼. 그래서 얘를 사인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그냥 6분의 파이를 그대로 써주는 거죠. 단 2분의 파이 곱하기 9란 얘기는 여기서 90도를 9번 갔다는 얘기죠. 90도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 가고 다시 6분의 파이를 더했으니까 2, 4분면의 각이야. 2, 4분면은 코사인의 부호는 뭐다? 음수다. 왜? 2, 4분면은 사인만 양수잖아. 그럼 코사인이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인 마이너스 사인 6분의 파이고요. 6분의 파이는 30도. 파이가 180도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사인 30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라고. 세 번째, 탄젠트 마이너스 4분의 9파이는 그러면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다 적어주면 그럼 걔는 탄젠트 그럼 2분의 파이가 일단 몇 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4분의 9파이 아까 얘는 헷갈린데 그 2분의 파이가 마이너스 3개가 있으면은 마이너스 4분의 6 헷갈려. 헷갈려. 얘가 마이너스 4개 마이너스 4개면 마이너스 4개에다가 다시 마이너스 4분의 파이랑도 똑같은 거네요. 이 두 개는 같은 값이죠. 그럼 이렇게 바꿔주면 는 어쨌든 짝수니까 그대로 탄젠트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때는 이 세타가 플러스가 됐든 마이너스가 됐든 상관없이 그냥 세타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다더라도 그냥 4분의 파이라고 써야 돼요. 무조건. 단 얘의 위치가 아까 해봤잖아. 여기였잖아. 4, 4분면이잖아요. 그러면 4, 4분면이면 탄젠트의 부호는 뭐다? 음수죠. 올사탄코 코사인만 양수니까 그러니까 음수다. 따라서 마이너스를 붙이면 된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탄젠트 45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데 지금이야 헷갈릴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런 식으로 계속 바꾸는 연습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되게 익숙해지거든요. 되게 익숙해져요. 문제를 풀 때마다 원을 그리고 풀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한 문제에 이런 개가 막 5, 6개가 막 합쳐져서 하나가 문제 나오거든. 그럼 그때마다 원 6개를 그려서 풀 수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각을 바꾸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게 초반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연습을 좀 해야 돼. 그래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져야 돼. 이따가도 관련되는 얘랑 관련된 문제가 하나 정도가 더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 방법을 통해서 해볼 거야. 자, 지금은 저거는 둡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적어주냐면 최소한 이 노란색 있죠? 노란색으로 표현된
요거 잘 안 보이나요? 이거 는 적어둡니다. 그래서 얘는 적어두시고 이거를 통해서 이거 바꿀 수 있었다라는 거까지는 적어두시고 실제로 이 문제들을 이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까먹었으면 다시 이 부분 영상 올라가니까 영상 보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거야. 다음 시간에 얘랑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데 그때도 역시 설명은 잠깐 하겠지만 그때 계속 이해 못하면 이게 그 다음 시간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거든. 계속 헤맬 수밖에 없으니까 좀 익혀두시고 익숙해지면은 나중에 좀 편해질 거예요. 별로 어렵진 않죠? 어렵진 않죠? 어려우면 안 되는데 어렵지 않지. 두 번째밖에 안 남았습니다. 기본 문제는요. 근데 연습 문제는 좀 빠르게 갈 수 있고요. 기본 문제까지는 약간 천천히 가도록 할게요. 개념 짚어나가면서 동경의 위치관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우리가 동경의 위치관계에 대한 문제 구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동경의 위치관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두 값을 더하는 경우가 있어요. 더한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있고 두 번째는 두 값을 빼는 경우가 있어요. 아직까지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를 거야. 도대체 뭘 더하고 뭘 빼냐. 자, 모를 텐데 일단 한번 보자. 두 값을 더할 때는 언제냐면 두 동경이 일치하거나 또는 원점 대칭일 때야. 그럼 그때는 더하면 되고요. 서로 저건 말했다. 미안해요. 왜 바꿨지? 자, 두 값을 빼는 경우는 일치하거나 원점 대칭일 때는 둘을 빼요. 둘을 빼고요. 둘이 더하는 경우는요. 더한다는 이거는 선에 대한 대칭일 때야. 직선 대칭일 때예요. 그 직선 대칭이라는 것은요. 축을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x축에 대한 대칭이냐, y축에 대한 대칭이냐, y는 x에 대한 대칭이냐,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이냐, 이와 같은 직선에 대한 대칭이면 둘을 빼주면 되거든.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점 P가 여기 있어요. 점 Q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둘은 무슨 상황이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상황이야. 그러면 이 점 P가 이루는 그 일반각을 알파라고 할게요. 알파. 점 Q의 일반각을 베타라고 할게요. 베타.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각은 이렇게 표현됐다고. 뭐야?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사실 그 알파라고 하는 것은 2n 파이 더하기 세타꼴인 거죠. 이 베타라고 하는 각도 이 몇 바퀴를 돈 건지 모르니까 2n 파이 플러스 세타의 꼴인 거라고. 그러면 이 둘이 원점 대칭이면 이 두 놈을 어떻게 하면 예뻐질까? 두 놈을 빼면 예뻐진다는 얘기예요. 왜요? 이 각이랑 이 각이 서로 똑같잖아요. 이 각이랑 이 각이 똑같으니까 그러면 요 베타에서 요 알파를 빼버리면 요만큼만 나오거든. 몇 도? 180도가 나오거든. 그래서 둘이 서로 이렇게 원점 대칭이면 두 놈을 빼버리면 그럼 그것은 몇 바퀴인지는 모르니까
360도의 정수배에다가 180도를 더한 거랑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둘이 일치한다면, 그럼 일치하면 그럼 둘은 서로 뭐겠어요? 이런 식인 거죠. 서로 일치한다는 얘기는 P도 여기에 있고 Q도 여기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둘이 일치한다면, 그러면 이 두 각을 서로 어떻게 해? 빼버리면, 얘는 삭제되니까 두 각을 빼버리면 뭐가 되겠다? 그냥 360도의 정수배가 된다는 얘기야. 몇 바퀴 돌았는지는 모르니까. 그래서 동경의 위치 관계가 나왔을 때 두 동경이 서로 일치하더라. 두 동경이 일치하더라. 또는 두 동경이 원점 대칭이다. 이런 말이 있으면 두 개를 빼버리세요. 그럼 뺀 결과가 360도의 정수배에다가 어떠한 처리, 이게 일치하면 그냥 이거인 거고, 이게 원점 대칭이면 다시 그 뺀 값이 180도만큼 더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런데 둘이 만약에 X축에 대한 대칭이면 두 각을 더하라 이거죠. Y축 대칭이면 더하고 Y는 X면 더해서 그 식을 끄집어내면 되는데, 그 얘기가 이론 13번, 14번, 15번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요, 억지로 외운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유도하면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론을 봐도 유도가 될 거야. 그런데 어떨 땐 더하고 어떨 땐 빼는지까지는 구분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빼는 경우는 뭐다? 일치 또는 원점 대칭일 땐 빼는 거고, 둘이 직선에 대한 대칭일 때 일단 더해보세요. 그럼 그 결과가 또 예쁜 꼴이 나와야 돼. 그럼 한번 직접 이론 13, 14, 15를 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관련되는 문제 7-4번 한번 풀어볼게요.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7-4번 문제에서 첫 번째, 세타는요 90도에서 180도 사이래요. 이렇게 90도에서 180도 사이에 있는 그 값인데, 1번 세타의 동경과 세타랑 그 다음에 6세타의 동경이 서로 일치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때의 사인 세타 더하기 6도를 구하시고 문제예요. 됐죠? 이 문제야. 우리는 어떻게 풀 수 있는 거야? 둘이 서로 일치한다. 일치한다는 말이 있으면 서로 어떻게 하겠다고요? 일치한다. 둘을 서로 빼라고요. 서로 일치하거나 원점 대칭이면 서로 빼는 거야. 그러면 일치하면 두 개를 빼면 뭐가 된다요? 두 개를 빼면 그냥 360도의 정수배가 돼요. 자, 왜 그런지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지? 이해되죠? 둘이 서로 일치하는 위치면 두 각을 빼버리면 요만큼 서로 상쇄가 되는 거니까 360도의 정수배만큼 차이가 있는 거다. 그렇죠? 실제 P랑 Q의 위치는 이렇게 한 바퀴 차이일 수도 있고 두 바퀴 차이일 수도 있고 360도의 정수배만큼 각의 차이가 있는 거라고. 따라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죠. 서로 일치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두 개를 서로 빼는 거야. 물론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될 테니까. 그래서 뭐다? 서로 빼버리면 5세타가 됐죠. 그럼 그 5세타는 360도의 N은 정수예요. 정수배라는 얘기고, 따라서 세타는 뭐다? 5로 나누면 72도의 정수배인데, 그 세타가 90도랑 180도 사이각이 되려면 N은 2가 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럼 N이 2가 되면 그 값은 얼마인 거다? 144도인 거죠. 따라서 사인 세타 더하기 6도는 사인 150도의 값을 말해요. 여기까지 되었습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자. 사인 150도 어떻게 구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 자, 첫 번째 사고는 사인은 단위원에서의 사인은 y값이니까 150도에 해당하는 y값을 구하면 돼요. 아니면 150도의 위치를 찍고서는 해가지고 삼각형 만들어서 구해도 괜찮아. 근데 내가 최종적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고치는 것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고 했냐면 90도로 쪼개자였거든요. 90도로 쪼개자. 한번 해볼게. 지웠지만 사인 150도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사인 90도로 쪼개는 거야. 2분의 파이가 90도니까 그럼 150도는 90도가 하나가 있는 거에다가 60도를 더하면 돼. 맞죠? 이게 150도잖아요. 그러면 요 1이라는 게 뭐다? 1은 뭐다? 홀수다. 1은 홀수다. 홀수면 사인은 무엇으로 바꿔야 된다? 홀수일 때는 사인은 코사인, 코사인은 사인, 탄젠트는 탄젠트의 역수. 그래서 주어진 이놈은 1이 홀수니까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꿔야 되고 이 뒤에 있는 각은 그대로 써주는데 요 놈이 몇 사분면인데요? 90도를 간 다음에 다시 60도를 갔으니까 2사분면이죠. 얘는 2사분면이잖아요. 그럼 이게 제 2사분면의 각이니까 2사분면의 사인의 부호는 뭔데요? 양수죠? 올, 싸, 탄, 코. 그러니까 양수. 따라서 코사인 60도랑 같은 거야. 코사인 60도는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본적인 삼각비 30도, 45도, 60도, 0도, 90도를 포함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다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은 앞부분의 이론에 다 표로 나와 있으니까 혹시라도 그 삼각비는 암기가 안 되신 분들은 꼭 암기하세요. 그건 중학교 수준에서 이미 알고 넘어가는 거야.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60도니까 얼마다? 2분의 1인 거다. 됐죠? 됐지? 자, 두 번째. 이제는 세타의 동경과 6세타의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는데 방향이 반대래요. 일직선 위에 있으면서 방향이 반대라고 했으니까 뭐야? 원점 대칭 같은 놈인 거죠. 그치? 따라서 두 번째는 2번은 이제는 세타랑 6세타가 결국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상황으로 봐도 무방하다고요. 일직선 위에 있는데 방향이 반대쪽에 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일직선 위에 있는데 방향이 반대라고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두 개를 뺄 거라고. 왜? 일치하거나 원점 대칭이면 두 개를 빼면 예뻐진다고요. 그러면 실제로 이 각에서 이 각을 빼버리면 요만큼의 차이가 나오는데 그게 몇 바퀴 돌린 건지 모르니까 그래서 두 개를 뺀 결과는 뭐다? 5세타고 이것은 360도의 정수배에다가 180도만큼 차이가 나는 거. 반대 방향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따라서 세타는 5로 나누면 72도의 정수배에다가 5로 나눴으니까 36도인데 같은 문제거든요. 세타는 90과 180 사이. 그러면 사이가 되려면 n은 딱 1인 거야. n에 1 집어넣어주면 108도죠. 세타가 108도란 얘기예요. 그럼 이제 문제가 뭐죠? 코사인 세타 더하기 12도를 구하신 건 문제니까 이것은 108을 집어넣어주면 코사인 120도죠. 이거예요. 자, 똑같이 풀게 이것처럼 120도를 역시 90으로 쪼개. 그러면 이 120도는 뭐다? 코사인 90도 곱하기 1 더하기 30도 이렇게 되고 1 홀수니까 홀수를 90에 곱했다는 얘기는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는 거. 그러니까 는 사인 그대로 뒤에 거 그대로 써주자였는데 얘가 2사분면이죠. 2사분면의 코사인의 보는 음수. 왜? 올, 싸, 탄, 코. 그러니까 이런 마이너스 사인 30도랑 같은 거예요.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다. 자, 각 바꾸기는 앞으로도 계속 나오거든요.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숙제하면서
익숙해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익숙해지셔야 돼요. 사실은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기본 문제 마지막 문제 7-5번. 야, 우리 여기까지 지금 딱 4문제를 풀었네요. 4문제를 풀었네. 7-5번 연습 문제 빠르게 갈게. 네, 지금 기본 문제는 개념을 얘기해야 되니까 천천히 가고 있는 거고요. 7-5번. 상황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접근을 해볼 건데요. 좌표 평면에서 중심이 원점이면서 반지름 길이가 1인 원, 단위원. 이 단위원을 10등분해서 각각의 분점을 P1, P2부터 P10이라고 한다면 P1, 5, P2를 세타라고 하자. 그리고 P1이 1,0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림을 먼저 그리고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떤 상황이 이거냐면 이렇게 원이 있는 건데 원이 이렇게 있어서 반지름이 1인 또한 단위원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얘가 1,0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있어서 우리 여기가 1,0이 P1이래요. 근데 걔를 10등분한 거라고. 10등분. 그러니까 10등분하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여기에 점이 10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실제로 문제가 P1부터 P10까지라는 점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원 위에 짝수개의 점이 있으면 잘 생각해봐. 원 위에 점 2개가 있어. 같은 간격으로. 그럼 그 둘은 서로 원점 대칭인 거죠. 원 위에 점 4개가 있으면 역시 원점 대칭, 원점 대칭 이렇게 있는 거죠. 원 위에 점이 짝수개가 있으면 반드시 그 대칭되는 위치에 점이 있거든. 맞죠? 그러니까 점 10개가 있으려면 여기에 점이 있으면 여기에도 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럼 이제 남은 점 8개는 위쪽에 4개, 아래쪽에 4개니까 위쪽 4개를 같은 간격으로 점 4개를 찍어주면 대략 한 이렇게 찍을 수 있을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점 4개를 찍어주면은 10개의 점을 대략적으로 같은 간격으로 쪼갠 거라고. 그림을 좀 그리는 좀 편한 방법이에요. 개수가 짝수개니까 먼저 이렇게 대칭되게 2개 찍고 남은 거를 같은 간격으로 분배시키면 돼. 그래서 P2, P3, P3, P5, P6 이런 식으로 놓겠다라는 거였고 그 상황에서 P1, 5, P2 요 각, 이 각을 우리는 세타라고 놓겠다니까 얘 같은 등분이면 전부 다 그 각이 다 똑같이 세타가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이 문제에서 첫 번째 문제 사인 세타부터 사인 10세타까지를 더하시오가 문제예요. 첫 번째 1번은 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2세타 사인 3세타 사인 4세타 사인 5세타 사인 6세타 사인 7세타 땡땡땡 사인 10세타까지의 합을 구하셔가 문제인데 자 사인은 단위원에서 사인은 무엇이다 기억나요? 사인은 단위원에서 본다면 이미 단위원이 그려져 있잖아요. 반지름이 1인 원이 있단 말이야. 그럼 반지름이 1인 원에서 사인은 무엇을 의미한다? 사인은 y값이다. 반지름이 1인 원에서 코사인은 x값이다. 맞아요? 다시 이게 지금 반지름이 1인 원이라고 그럼 반지름이 1인 원이고 이게 세타면 이 점의 좌표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다라고 했잖아. 실제 이 삼각형을 생각한다면 이 길이가 1이니까 이게 세타니까 얘가 코사인 세타고 얘가 사인 세타가 된다고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x값이고요. 사인 세타는 y값인 거야. 됐죠? 사인 세타에다가 뭐라고 써요?
y값. y값이라고. 사인 세타는 y값이야. 그럼 결국 1번 문제는 뭐냐면 y값들을 싹 다 더하면 어찌 되냐를 물어보는 거라고. y값을 다 더하면 뭐냐. 이거 물어보는 건데 이게 개수가 짝수기니까 전부 다 이 점이 있으면 이거에 원점 대칭인 점이 있다고 했잖아. 얘가 있으면 이거에 원점 대칭인 점이 있잖아. 그러면 그렇게 보면은 이거 y값이랑 원점 대칭인 점이 얘잖아요. 얘 y값을 더하면 빵인 거죠. 이 y값이 뭔데요? 사인 세타죠. 이때 y값은 이게 세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이건 6세타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y값은 사인 6세타예요. 맞죠? 이게 세타가 6개니까 이 점의 좌표는 뭐란 얘기야? 이 점의 좌표는 코사인 6세타, 사인 6세타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 얘랑 얘의 y값의 합은 빵인 거예요. 원점 대칭이니까. 그래서 이 두 놈을 더해버리면 얘랑 얘가 서로 상쇄된다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2세타는 7세타랑 상쇄되겠죠. 사인 2세타가 이때 y값이고 사인 7세타는 이때 y값이잖아요. 그래서 두 개씩 묶어버리면 다시 말해서 y값들을 싹 다 더하면 위아래가 서로 상쇄돼서 그냥 지워진다. 따라서 0이 정답인 거야. 1번 정답은 빵이죠. 그러니까 값을 계산하시고가 아니라 그냥 사인은 단위원에서의 y값이다. 그럼 10개 점이 원 위에 있으면 y값들의 총합은 당연히 0이 되는 것밖에 나올 수밖에 없더라. 상쇄될 테니까. 간단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논리적으로 말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말해서 말로 풀 수 있어야 돼. 말로도 언어적으로도 그냥 말장난으로도 풀 수 있다고. 그럼 두 번째 문제에서 2번 코사인 세타, 코사인 3세타, 코사인 5세타, 코사인 7세타, 코사인 9세타 9세타까지를 싹 다 더했더니 A가 되었다면 코사인 2, 4, 6, 8의 합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똑같아요. 코사인은 뭔데요? X값이에요. 그러니까 코사인은요 이것처럼 세타부터 코사인 10세타까지 싹 다 더하면 역시 0이 되겠지. 맞죠? 근데 우리는 이론을 생각하는 거니까 그럼 똑같이 한번 잘 생각해 볼게.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3세타 더하기 땡땡땡부터 여기까지 코사인 9세타까지를 하나의 묶음으로 생각하고 플러스 코사인 2세타, 코사인 4세타부터 코사인 8세타 플러스 코사인 10세타까지 한다면 홀수 짝수니까 싹 다 더하면 얼마가 된다? 0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X값들의 총합도 당연히 0이 될 수밖에 없다고. 사인과 마찬가지로 서로 점대칭이니까. 그런데 뭐래요? 얘가 A래요. 이게 A래요. 그걸 A로 놓겠대요. 그리고 얘를 구하시오가 문제야. 그럼 코사인 10세타는 뭐냐? 코사인은 X값이잖아. 10세타가 어딘데요? 여기잖아요. 여기라고. 10세타가 여기라고. 맞죠? 세타가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쭉 있는 건데 열등분이니까 코사인 10세타는 이때의 X값인 거야. 1이잖아. 이거 1이잖아. X값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네모는 넘겨주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인 거죠. 됐습니까? 자, 삼각함수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에 대한 시야인 거예요. 오늘 크게 두 가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삼각형으로 볼 거냐, 또는 원 위에서 바라볼 거냐. 삼각형으로 바라보면은 사인은 밑변분의 높이, 코사인은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다. 그래서 그걸 직각삼각형에 만들어서 풀 거냐? 물론 좌표평면으로 본다면 부호까지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올사탄고까지 고려해라. 또는 원으로 본다면 원 위에서 반지름이 1인 그 원 위에서 x, y는 코사인, 사인인 거다. 그러니까 코사인은 그 원 위에 주어진 x 값이고 사인은 y 값인 거다. 이러한 시야로 문제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고요. 자, 기본 문제가 조금은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이 파트가 지금은. 근데 그 하나하나를 일부러 지금 천천히 가면서 개념 설명하는 거야. 꼭 복습하셔야 됩니다.